2022학년도 정보활용교육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첫 교육을 맡게 된 조예본 사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은 그 PPT에도 나와 있듯이, 표지에 나와 있듯이 이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교육은 도서관 초심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교육의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도서관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처음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을 위한 교육이라서 딥하게는 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 다른 사서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교육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는 이제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이때까지 좀 제한적으로 이용하셨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전보다는 좀 더 풍부하게 도서관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목차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도서관 소개로 시작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도서관을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도서관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들 알차게 이용하자. 도서관에 숨겨진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서관 소개입니다. 캠퍼스별로 도서관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승하 캠퍼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S10번 건물이죠. 한림도서관인데요. 시계탑이 있는 건물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부민 캠퍼스에는 총 2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국제관에 있는 부민도서관과 그다음에 법대 건물에 있는 법학도서분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덕 캠퍼스에는 의학도서분관이 있습니다. 이 맵이 좀 잘못된 건데 실제로는 여기 간호대학에 있는 2층에 간호대학 2층에 위치한 의학도서분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학교 홈페이지 주소 아시죠? URL 링크 동아.ac.kr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서관은 동아.ac.kr 앞에 라이브러리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ibrary.동아.ac.kr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메인 화면에 도서관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 아이콘을 누르셔도 도서관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챕터 2인데요. 도알모제게 알려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도서관 활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도서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대체로 다들 도서관은 공부하는 공간이다. 혹은 아니면 도서관을 생각하면은 책을 정리하는 사서, 대출하는 사서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이제 논문 작성이나 이런 연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정보 활용 교육에 대해서 떠오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은 도서관 하면 가장 먼저 이 풍부한 자료를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도 이 도서관 서비스의 기초는 풍부한 자료에 근거를 하는데요. 서비스는 이 풍부한 자료가 이제 도서관 서비스의 어떤 핵심 의미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고 또 반납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먼저 이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서 대출편과 반납편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출편입니다. 대출을 할 때 이제 많이들 또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대출 몇 건을 빌릴 수 있나요? 대출을 하면 몇 건을 빌릴 수 있나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얼마인가요? 언제 반납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부생이시니까 학부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한 번에 10건을 빌리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한번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 2주 동안 읽으실 수 있고요. 2주가 지나면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네, 10건 2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도서관에서 이제 도서관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책을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나요? 뭐 이제 바로 찾으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몇몇 이용자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책을 캡처를 해서 그걸 이제 사서분들께 보여주면서 이 책 어디인지 못 찾겠다, 찾아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원리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요것만 알아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책을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려드릴 거는 서가 주제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 한국 십진 분류법이라고 하는 도서 분류 체계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도서관 서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숫자가 붙어져 있잖아요. 뭐 00번, 000번 총류, 아니면 700 언어, 800 문학 이런 식으로 서가를 보시면 숫자가 붙어져 있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는 요거였습니다. 도서 분류 책인데요. 대부분의 저희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이 한국 십진 분류법이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요것만 알아놓으셔도 이제 어디를 가서든 요 서가는 요런 주제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서가에 가도 그 주제가 다 붙어 있으니까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용자분들께서 이 기호가 뭐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라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800번대 서가죠. 문학 서가고요. 이 문학 서가에서 제가 러시아 문학사 2라는 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문학사 2라는 책의 청구 기호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뭔가 굉장히 숫자도 많고 한글과 뭔가 영어가 되게 많이 섞여 있죠. 이거를 저희 사서분들은 청구기호라고 부릅니다. 청구기호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책의 주소, 즉 서가상의 위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청구기호만 보면은 이 책이 어디 있는지, 어떤 서가에 어디에 꼽혀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원리를 좀 이렇게 잘 파헤치면은 여러분들도 이 책이 대충 이런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시면 청구기호는 크게 4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위에 있는 2.809라는 게 분류기호를 뜻하는 건데요. 이 분류기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서 분류 체계 있죠. 그거에 기반한 분류기호입니다. 그래서 800번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문학과 관련된 책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홍18러라는 거는 저자 기호를 뜻합니다. 이 저자 기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책의 그 2번째 사진에 보시면 러시아 문학사 2 밑에 보면 저자 이름이 홍기순이죠. 이 첫 번째 저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저자 기호를 말합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러라는 것은 책 서명의 제일 첫 번째 글자인 러를 따서 이렇게 저자 기호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저자 기호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충 이 글자만 봐도 이 책의 저자의 첫 번째 글자는 홍이구나. 이 책의 서명의 첫 번째 글자는 러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V.2라는 거는 권차 기호를 말합니다. 책 서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문학사 2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2권이라는 뜻이고요. 이 V가 무엇이냐면 볼륨을 뜻합니다. 그래서 권을 뜻하는데요. 이게 2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는2라는 것은 복본 기호를 말합니다. 이 복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총 몇 권이 있냐, 한 자료에 대해서 총 똑같은 자료가 몇 권이 있냐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자료가 총 2권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실제로도 서가에 꼽힌 것을 보면 이제 왼쪽에 러시아 문학사 2가 하나 더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문학사 2가 총 2권이 있다. 이게 2번째 책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국이요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읽는 거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책을 찾지? 라고 하셨지만 이제 요것만 아시면 이렇게 원리를 아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도서관에 오셔서 천국이요를 보시고 아 이게 몇 번째 서가 있고 그다음에 홍이라고 있으니까 어느 저자고 어디 쪽에 위치해 있고 요 정도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가 보는 순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서가 보는 순서는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서가 한 줄씩 쫙 차례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홍이라고 되어 있으면 똑같은 892.809라고 하더라도 홍이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맨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 손으로 다 이게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홍이면 거의 맨 끝에 있겠죠? 근데 이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한 줄씩 보시면서 홍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아셨으니까 쉽게 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거의 대부분 모든 도서관에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다른 도서관에 가서도 아, 이 책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면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대출편에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또 상세 검색 결과를 파헤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이제 홈페이지 가서 시연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혹시 요 화면도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띄웠는데 공유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화면 이제 홈페이지를 공유를 했는데 혹시 홈페이지 화면 잘 보이시는가요? 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저희 각각 자료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단행본이라든지 연속 간행본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학술 논문 같은 게 있겠죠. 자, 이런 자료 유형별로 어떻게 검색하고 그것 검색 결과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검색 결과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이 정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소장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소장 자료 탭을 가셔서 키워드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편하게 통합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소장 자료를 더보기를 눌렀을 때 보시면 총 318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올 경우에 오른쪽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검색 결과 제한하기라는 이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그런 키워드를 제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제한을 하셔서 검색 결과를 점점 좁혀 나가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저자의 책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자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점점 그거에 맞는 검색 결과가 훅훅 줄어들게 되니까요. 너무 검색 결과가 많다, 스크롤을 너무 많이 내려야 된다 할 때는 요 항목을, 요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세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보면은 뭐 서명이나 저자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뭐 서명은 이런 거고, 아, 저자는 여기고, 요 정도를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책, 이 표지 밑에 있는 도서 미리 보기라는 것을 클릭을 했을 때, 혹시 요 화면 안 보이시나요? 지금 뭔가 그 오류가 있어서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요거는 그러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도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본문의 표지나 목차나 본문의 일부 내용을 일부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뭐 도서가
책을 대출하기 전에 이런 도서를 약간 조금 보고 싶은데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보고 싶은데 하시면은 도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소장 정보라는 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소장 정보 요 란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장 정보를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배웠던 청구기호 보이시죠? 이거 이제 000번 때 서가를 가면 되겠다라는 거 대충 감이 오실 테고요. 그다음에 잘 보시면 볼륨 2, 그러니까 즉 이 책은 총 저희 도서관에서 2권을 소장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각각 한림도서관 5층 그리고 국인 자료실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대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자세한 뭐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그 세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 자료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술 논문이나 뭐 전자저널 그리고 학술 DB 같은 경우에 과제 시에 굉장히 많이 참고하실 텐데요. 뭐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 조사 같은 걸 할 때 논문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검색하실 때 뭐 이제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돈을 주고 구독을 하면 저희 학교 구성원이면 다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해야 할 때, 논문을 찾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찾아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학술 논문. 학술 논문이나 뭐 전자저널, 학술 DB, 또 전자책 이렇게 전자자료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 과정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꼭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 내에 있으시면은 자동적으로 그 IP가 잡혀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학교 밖에서는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냥 상관없이 로그인 먼저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술 논문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하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아까 소장 자료 화면과 같이 비슷하게 뜨죠.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 검색 결과가 10,000건이 넘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검색 결과를 뭐 제한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논문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원문 버튼, 풀텍스트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원문으로 가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원문 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원문 보기를 누르시면 원문이 보이고 다운로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학술 논문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저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전자저널 같은 경우는 뭐 원하는 저널을 직접 검색을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여기 자료 검색에 전자저널을 클릭을 하시면 이 전자저널의 A to G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가부터 하까지. 그래서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비읍이라는 거, 첫 글자 비읍에 해당하는 전자저널의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전자저널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그 서치하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검색 결과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 하단에 이런 원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또 자료에 이 원문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술 DB 같은 경우도 학술 DB는 여기에 자료 검색에서 학술 DB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네, 클릭했을 때 아까 전자저널과 비슷하게 뭐 국내 국외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뭐 A to G 리스트로 찾을 수도 있고 혹은 주제별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그거에 해당하는 학술 DB에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전자책 메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자책 메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전자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북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통합 전자책. 이거 이제 전자책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다. 뭐 쇼코의 미소라는 책을 읽고 싶다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여기 예약하기 버튼이 보이시죠? 이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약이 되었다고 알림이 뜨고 이런 식으로 대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예약 취소를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전자책을 빌릴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제 전자책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다가 모르는 내용은 여기 옆에 보면은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은 혹시 어떻게 나오시나요? 아예 안 나오시나요? 자, 이 화면은 이제 보이시죠? 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또 상세 검색 결과를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 제한하기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캠퍼스 간 도서 대출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부민 캠퍼스에 있는 학생인데요. 승합 캠퍼스에 제가 원하는 책이 있대요. 그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캠퍼스 간 도서 대출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그 원하는 자료를 찾았을 때 이렇게 캠퍼스 대출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서비스 칸에 보면은 이 캠퍼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네, 여기서 보시면 아까처럼 자료를 검색을 했을 때 여기 밑에 서비스 보이시죠? 서비스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수령할 도서관 여기 보면은 한림도서관에 있는 그 책이죠. 그러면 나는 국민 캠퍼스에 있는데 한림도서관에 있는 책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수령할 도서관을 국민 캠퍼스로 하시고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캠퍼스 간 도서 대출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캠퍼스 다른 그 부민 그 승합 캠퍼스에 있는 사서분께서 부민 캠퍼스에 있는 사서분께 그 책을 전달해 드리게 되고 이제 책이 입수가 됐으면 이용자께 신청한 이용자께 이 책이 입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알림이 가니까요. 캠퍼스 간 도서 대출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유를 해야겠네요. 네. 했을 때 캠퍼스 대출은 이런 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신청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도착 후에 3일입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은 3일 지났는데 아직 대출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니까 알림이 오면은 바로바로 대출하러 오시면 됩니다. 데스크로 오셔야 됩니다. 네, 대출편은 여기서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반납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반납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반납은 데스크에서 해야 된다는 점. 각 도서관에 데스크로 가셔서 직접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만 이제 무인 반납함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각 도서관의 도서관 입구마다 무인 반납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로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도서관 입구로 가서 내기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무인 반납함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느 캠퍼스에서든 반납이 가능하다.
반납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림도서관에서 빌렸지만 부민도서관에 갈 일이 있으면 그냥 부민도서관에 가서 반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캠퍼스에서는 반납을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챕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들, 알차게 이용하자라는 챕터입니다. 도서관에 사실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그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골라와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도서 신청하기라는 메뉴입니다. 몇몇 이용자분들께서 원하는 책이 저희 도서관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메인 화면에 보시면 이 희망도서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그거 시연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화면 보이시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희망도서라는 메인 화면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희망도서 신청하는 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면은 신청하기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도서관 서비스라는 요 메뉴에서 자료 이용을 누르셔도 여기 희망도서 신청 메뉴에서 똑같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인 화면의 아이콘을 누르든지 도서관 서비스의 자료 이용을 누르든지 편하신 대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가 로딩이 꽤 걸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신청하시다가 모르는 방법이 뭐 이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다 참고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매뉴얼을 천천히 읽어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로딩이 좀 많이 느려요. 이거는 로딩이 너무 느린데, 그러면 희망도서 신청은 조금 이따가 바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자료 이용이라는 아까 메뉴 보셨죠? 자료 이용이라는 메뉴에서 저희가 아까 그 책의 상세 검색 결과를 봤었는데 그 아이콘은 제가 추후에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예약, 서가 부대 도서 신청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렇게 살펴보면 도서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설명은 이제 읽고 싶은 도서가 만약에 대출 중인 경우에 그 다음 대출을 예약을 하겠습니다 라는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읽고 싶은데 대출 중이다.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반납이 됐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대출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도서 예약이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버튼은 서가 부재 도서 신고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도서의 대출 상태에 보면은 이제 대출 가능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실제로 그 청구 기호를 들고 서가를 찾아갔을 때 서가에 꼽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서가에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때 신청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사서 선생님들께서 그 서가에 제대로 꼽혀 있지 않는 자료들을 찾아서 그 신청하신 이용자분들께
찾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이제 대출을 하도록 안내까지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보라고 되어 있는 보존소고 신청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보존소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도서관에 이제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살 거고 그렇지만 저희 도서관의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보존소고라는 곳을 따로 둬서 거기에 이제 자료들을 좀 옛날에 산 자료들 그런 것들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존서고에 있는 자료를 읽어보고 싶을 때 신청하는 그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존서고에서 그 자료를 찾아와서 보관해놨다가 이용자분께서 찾으러 오시면은 대출을 해드리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우선 정리 신청이라는 버튼인데 서비스인데요. 제가 뭐 자료를 최대한 빨리 이용하고 싶은데 검색을 했을 때 정리 중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직 서가에 꼽히지 않은 상태고, 뭐 이제 저희 도서관 내부에서 정리를 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런 경우 이제 이용자분께서 이 우선 정리 신청이라는 서비스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자료에 한해서 굉장히 빨리 그 다른 자료에 비해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정리 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분께서 만약에 이 책을 빨리 읽고 싶다, 빨리 받아서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우선 정리 신청 이 서비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 이 자료 이용 관련한 그 서비스들은 신청 자료가 저희 데스크에 도착을 하면 여러분들께 알림이 또는 SNS와 그리고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하니까 알림이 발송되는 대로 대출 데스크에 오셔서 대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끝까지 못 들었던 희망 도서 신청하기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희망 도서 신청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아직도 로딩이 안 됐네요. 희망 도서 신청하기 같은 경우도 로그인이 필요한 그 서비스라서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고 희망 도서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희망 도서 신청하기 같은 경우 뭐 이제 여러분 종종 많은 이용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희망 도서가 있는데 뭐 도서관에 찾았는데 없어서 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하거나 혹은 다른 도서관에 가서 뭐 빌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으신데 저희 도서관에도 이 희망 도서 신청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 도서 신청하기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희망도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 자료 도서관에 입수가 되면은 희망도서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희망도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자료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잘 안 넘어가서 그런데 그냥 홈페이지에서는 시연을 하지 않고 설명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 희망도서 페이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희망도서 신청하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원하는 자료를 검색을 하셔서 그 자료를 누르시면은 도서 신청이라는 파란 색깔 버튼이 뜨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 사유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신청이 되고요. 뭐 그다음에 제가 희망도서 신청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혹은 희망도서 신청했던 거를 취소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뉴에 보시면 마일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신청 자료 조회라는 버튼을 그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희망도서를 취소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신청했던 희망도서를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서비스는 그룹 스터디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조별 과제를 하시거나 혹은 친구들과 뭐 토론을 하고 싶다,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 이 그룹 스터디실이라는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림도서관에는 3층에 총 6개의 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도서관에는 8층에서 10층까지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실을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그룹 스터디실 신청의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그룹 스터디 신청에 보면은 이렇게 날짜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그 그룹 스터디실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날짜와 시간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1시에서 2시 이렇게 뭐 원하는 시간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주황색 불이 뜨는데요. 주황색 불이 뜨면은 요 시간을 선택하셨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참석자 등록하기라는 란이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은 필수적으로 꼭 입력하셔야 하는 학번과 이름이 있습니다. 요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학번 확인이라는 빨간 색깔 버튼을 누르셔야 이렇게 사용 가능이라는 옆에 그 문구가 뜨게 됩니다.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떠야 학번 확인이 제대로 됐다는 거니까 요거를 제대로 하시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된 경우는 여기 세 번째 경우처럼 뭐 일치하는 학번과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문구가 뜨니까 여러분들께서 학번과 이름을 제대로 입력하시고 학번 확인일까지 마치시고 스터디룸 예약하기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그룹 스터디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그룹 스터디실을 신청하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룹 스터디실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열쇠를 어디서 받나요?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 경우에는 참석자분들 모두 학생증을 지참을 하셔서 그 도서관의 데스크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신 다음에 열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만 오지 마시고 다 그냥 오셔서 학생증을 통해서 본인을 확인 절차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열쇠를 받아서 그룹 스터디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또 모바일 도서관 앱인데요. 저희 도서관 어플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앱을 까시면 왼쪽과 같이 뭐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또 앱스토어 이렇게 이용하셔서 동아대학교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왼쪽과 같이 이런 어플이 됩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 열람실 예약도 하실 수 있고 혹은 이제 모바일 이용증도 발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열람실 예약은 어플로 하니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직접 키오스크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열람실 예약을 미리미리 폰으로 하고 가서 그냥 이제 인증만 받으면 되니까 열람실 예약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플을 꼭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 이용증도 한 번에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열람실이나 혹은 자료실을 들어갈 때 게이트에 찍고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냥 바로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더 알아보기인데요. 먼저 도서관 SN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서관 SNS 계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채널별로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카카오 채널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대학교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 재밌는 동영상도 있고, 혹은 유익한 정보 활용 교육 동영상들 되게 다양한 그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심심하실 때 접속을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채널을 추가하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뭐 그런 것들, 뭐 행사나 그 다양한 소식들을 바로바로 카톡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도 추가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저희가 하는 뭐 도서관의 행사나 뭐 도서관 행사 주간,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인스타그램에도 또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면은 다양한 소식들을 바로바로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